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새벽 3시 런던 화이트 하트레인 인근 한 미국 기자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저는 시카고 트리뷴에 이런 칼럼을 썼었어요. 토트넘은 살아남을 것이고 손흥민은 곧 잊힐 것이다. 20년간 스포츠 기자로 활동해온 제가 말이죠. 하지만 지금 저의 노트북 화면에는 전혀 다른 제목이 타이핑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 토트넘은 텅 비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톰슨입니다. 시카고 트리뷴 소속 스포츠 저널리스트로 이번에 프리미어리그 취재를 위해 런던에 파견되었어요. 히드로 공항에서 내린 차가운 런던의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5월의 런던 치고는 제법 쌀쌀했죠. 택시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풍경들이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지난번 취재차 런던을 찾았던 것이 6개월 전이었으니까요. 그때는 모든 게 달랐어요. 토트넘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고 팬들의 눈빛도 달랐거든요. 엠필드 트레이닝 그라운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훈련장 입구에 걸린 새로운 현수막이었습니다. 신시즌 슬로건과 함께 선수들의 얼굴이 크게 인쇄되어 있었는데 그 중앙에는 젊은 선수의 얼굴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브래들리 시몬스라는 22살의 잉글랜드 윙어였죠. 그의 미소는 밝았지만 어딘지 부담스러워 보였어요. 훈련이 한창인 필드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펜스 너머로 보이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관찰하며 카메라를 들었지만 셔터를 누르는 손이 망설여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 같은 유니폼을 입은 같은 팀이었는데 뭔가 다른 팀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퍼즐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가 빠진 것 같았달까요?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떠나고 새로 부임한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덴마크 출신인 그는 브렌트포드에서 보여준 조직력으로 주목받았던 인물이죠. 하지만 지금 그의 표정에서는 어딘지 모를 불안함이 읽혔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의지와 동시에 뭔가 핵심적인 요소가 부족하다는 걱정이 교차하는 것 같았어요. 시몬스가 공을 몰고 달리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 재능 있는 선수예요. 속도도 빠르고 드리블도 깔끔합니다. 크로스 정확도도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그 자리에 서 있던 다른 선수의 그림자가 너무 컸던 게 아닐까요? 7번 유니폼을 입고 이 필드를 누비던 그 선수의 흔적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었거든요. 특히 라커룸 복도를 지나며 눈에 띈 것은 벽에 걸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지난 시즌의 주요 순간들을 담은 사진들 중에는 여전히 그의 모습이 많았어요. 결정적인 골을 넣는 순간, 동료들과 환호하는 모습, 팬들에게 인사하는 장면들. 새로운 선수들이 그 사진들을 지나칠 때마다 미묘한 표정 변화를 보이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훈련 중에도 그 흔적은 계속 발견됐어요. 코치진들이 전술 설명을 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측 윙에서의 움직임 패턴,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포지셔닝, 심지어 선수들끼리 주고받는 패스의 타이밍까지도 말이죠. 모든 것이 그를 기준으로 짜여 있었던 시스템의 잔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향하는 선수들의 뒷모습을 보며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많이 찍지 못했네요. 아니, 정확히는 찍고 싶은 사진이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공허한 스타디움처럼 느껴지는 이 훈련장에서 저는 무엇을 기록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인지 아니면 끝의 시작인지. 맨체스터 시티와의 개막전.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 경기는 모든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을 상대로 토트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이 과연 통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가득했거든요. 경기 전 라커룸에서 만난 프랭크 감독의 표정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간단하고 명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었어요. 343 포메이션에서 양 윙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 중앙 미드필더진의 강한 압박, 그리고 무엇보다 집단적인 수비에서 빠른 전환 공격.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킥오프 휘슬이 울리자마자 토트넘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어요. 시몬스는 우측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공간을 찾았고 좌측의 페리시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중앙에서 호이비에르와 사르가 보여준 조합이었어요. 두 선수는 마치 오랫동안 함께 뛴 것처럼 호흡이 맞았거든요. 전반 23분 첫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시몬스가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를 해리 케인이 정확하게 헤딩으로 마무리했어요.
골이 들어가는 순간 벤치에서 뛰어오른 코치진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의 첫 번째 결실이었으니까요. 관중석의 토트넘 팬들은 열광했고 저 역시 연신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맨시티가 동점골을 넣으려 공격적으로 나오자 토트넘은 더욱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롤포와 다이어, 로메로로 이뤄진 3백은 견고했고 윙백들은 수비 시에는 확실히 라인을 내려 5백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펩 과르디올라가 터치라인에서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점점 급해지는 게 보였거든요. 후반 들어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트넘이 추가골을 넣은 거예요. 이번에는 호이비에르가 중앙에서 정확한 스루 패스를 넣었고 케인이 다시 한번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2대0 골의 빌드업 과정에서 보여준 선수들의 움직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모습이었거든요.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만난 프랭크 감독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와 실행력을 높이 평가했고 특히 시몬스의 데뷔 전 퍼포먼스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시몬스 본인도 인터뷰에서 팀 동료들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긴장했지만 선배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고 말이죠. 클럽하우스를 나서며 만난 토트넘 팬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한 팬은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시즌이 정말 기대된다고,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준다면 올 시즌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말이죠. 그 순간 저도 그들의 희망에 동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험상 개막전의 결과만으로 한 시즌을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특히 상대가 시즌 준비가 덜 된 상태였을 수도 있고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분석이 아직 부족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이날의 경기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울버햄프턴과의 두 번째 경기. 몰리뉴 스타디움의 독특한 분위기가 경기장을 감쌌습니다. 오렌지색 유니폼의 울브스 팬들과 하얀 유니폼의 토트넘 팬들이 만들어내는 대조가 인상적이었어요. 개막전의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토트넘이 과연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경기 전 워밍업을 지켜보던 중 시몬스의 움직임에서 지난 경기와는 다른 여유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개막전에서 보여준 긴장감은 사라지고 더욱 자연스럽게 동료들과 소통하고 있었어요. 특히 케인과의 호흡을 맞춰보는 연습에서는 제법 괜찮은 조합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울브스는 개막전에서 토트넘의 전술을 면밀히 분석했던 것 같았어요. 특히 윙백들의 오버래핑을 차단하기 위해 사이드 미드필더들이 더 깊숙이 내려앉아 수비했고 중앙에서는 물리적인 압박을 통해 토트넘의 빌드업을 방해했습니다. 전반 15분경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울브스의 카운터 어택 상황에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흔들렸거든요. 다행히 로메로의 절묘한 태클로 위기를 넘겼지만 벤치의 프랭크 감독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뭔가 계획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는 걸 느꼈나 봐요. 그래도 토트넘은 서서히 경기의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호이비에르가 중앙에서 공을 배급하는 능력이 돋보였고 시몬스도 몇 차례 좋은 크로스를 올렸어요. 특히 전반 31분에 보여준 개인기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명의 수비수를 연속으로 제치고 골문 앞까지 파고들었지만 아쉽게도 마지막 마무리는 골키퍼에게 막혔거든요. 후반 들어 토트넘의 압박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더욱 공격적인 전술을 주문했고 윙백들은 거의 윙어 수준까지 올라가며 공격에 가담했어요. 그 결과 후반 12분 드디어 선제골이 나왔습니다. 페리시치의 정확한 크로스를 케인이 다시 한번 헤딩으로 마무리한 거예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울브스의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토트넘이 공격에 치중하면서 생긴 공간을 교묘히 파고든 거죠. 후반 25분 결국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사이드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실수였어요. 그 순간 스타디움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동점골 이후 양 팀은 승부를 가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토트넘은 리치 알리손을 투입하며 공격력을 보강했고 울브스도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공격수로 교체하며 맞섰어요. 경기는 점점 더 치열해졌고 양 팀 모두 결승골을 위해 마지막 힘을 쏟아냈습니다. 추가 시간까지 이어진 혈투 끝에 결국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시몬스도 잠깐의 번뜩임을 보여줬고 팀 전체적으로도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아쉬움이 남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후 라커룸에서 만난 선수들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패배는 아니었지만 승리를 놓쳤다는 아쉬움이 컸거든요. 특히 시몬스는 자신의 기회를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워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를 쓰며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누군가의 빈자리는 승리보다 더 오래 기억된다고? 이 문장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본머스전 당일 아침 런던의 하늘은 유난히 흐렸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향하는 길에 만난 팬들의 표정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개막전 승리와 두 번째 경기 무승부 이후 이제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라는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스타디움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만석에 가까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홈팬들, 벤치에서도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 경기 시작 1시간 전부터 이미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이런 직감은 20년간 축구를 취재하며 기른 감각이었는데 대부분 틀리지 않았거든요. 워밍업 시간을 관찰하며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평소와 다른 경직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시몬스는 동료들과의 간단한 패스 연습에서도 몇 차례 실수를 보였습니다. 볼 터치가 무거웠고 시선도 자꾸 관중석을 향했어요. 아마도 기대감이 부담으로 바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랭크 감독의 표정도 평소와 달랐어요. 지난 두 경기에서 보여줬던 여유로움은 사라지고 계속해서 코치진과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전술적인 변화를 고민하는 건지 아니면 선수 컨디션에 대해 우려하는 건지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 평상시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본머스는 개막 두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했던 팀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감독 안드로니 이랑쿤다는 공격적인 스타일로 유명한 인물이었죠. 특히 홈팀을 상대로 할 때는 더욱 적극적인 경기를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날도 예외는 아닐 것 같았어요. 경기 시작 10분 전 터널에서 나오는 선수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본머스 선수들은 비교적 편안해 보였어요.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반면 토트넘 선수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선수는 과도하게 몸을 풀고 있었고 또 어떤 선수는 지나치게 조용했어요. 캡틴 로이드가 팀 동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격려의 말을 건네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평소보다 높은 톤이 느껴졌어요. 아마 그 자신도 이날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연속된 좋은 결과가 필요한 시점이었거든요.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응원가도 평소보다 절실해 들렸습니다. 팬들 역시 이 경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즌, 새로운 시스템의 진정한 테스트가 될 경기라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 기대감이 오히려 선수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킥오프를 기다리며 마지막으로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프랭크 감독이 선수들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걱정과 기대가 교차하는 걸 느꼈어요. 그는 분명 이 팀이 아직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았죠. 심판의 휘슬 소리가 울리기 직전 저는 노트북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이 팀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그 예감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는 곧 알게 될 일이었어요. 킥오프 휘슬이 울리고 정확히 5분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토트넘의 백패스가 로메로에게 향했는데 그 순간 피치 상태가 좋지 않았던 건지 공이 예상보다 빠르게 굴러갔어요. 로메로가 서둘러 클리어를 시도했지만 공은 본머스 공격수의 발에 맞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자책골이었어요. 그 순간 6만 2천 명이 들어찬 스타디움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홈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서로를 바라봤고 원정 팬들조차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시계를 멈췄어요. 이 순간을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로메로는 잔디 위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동료들이 다가가 위로했지만 그의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 같았어요. 특히 다이어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뭔가 말을 건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로메로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당혹감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관중석의 반응이었습니다. 야유도 없고 격려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마치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됐다는 걸 모두가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평소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응원가가 울려 퍼졌을 텐데 이날은 달랐어요. 벤치에서 프랭크 감독이 급히 코치진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직 경기 시작 5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벌써 뭔가 바꿔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성급한 변화는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딜레마에 빠진 듯 했습니다. 시몬스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그는 동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려 했습니다. 공을 받을 때마다 뭔가 만회하려는 의지가 엿보였거든요. 하지만 그 의욕이 오히려 성급한 플레이로 이어지는 면도 있었어요.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토트넘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그리워지는 순간이었어요. 대신 들려오는 건 개별적인 격려의 목소리들 뿐이었습니다. 선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짧은 격려의 말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경기는 계속됐지만 이 5분간의 침묵이 남긴 여파는 컸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의 움직임에서 자신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어요. 패스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졌고 과감한 시도보다는 안전한 플레이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 골이 단순한 실점이 아니라는 걸. 뭔가 더 큰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축구에서는 때로 이런 순간들이 있어요. 한 골이 경기를 바꾸고 경기가 시즌을 바꾸고 시즌이 클럽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 말입니다. 후반전이 시작되고 토트넘은 동점골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오히려 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프랭크 감독은 터치라인에서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지만 선수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일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후반 10분 첫 번째 교체가 이뤄졌어요. 시몬스가 빠지고 리치알리손이 들어왔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실망의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시몬스는 분명 기회를 만들고 있었는데 왜 벌써 교체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팬들이 많았거든요. 시몬스 본인도 벤치로 향하며 고개를 젓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리치알리손의 투입 이후 토트넘의 공격 패턴은 더욱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브라질 공격수는 분명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지만 팀 전술과의 조화에서는 아직 아쉬운 면이 많았어요. 특히 케인과의 호흡에서 미묘한 엇박자가 계속 발생했습니다. 두 공격수가 같은 공간으로 몰리는 상황이 반복됐거든요. 후반 20분경 두 번째 교체가 단행됐습니다. 호이비에르가 빠지고 스킵이 투입됐어요. 이 교체는 더욱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호이비에르는 그날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중앙에서의 볼 배급과 수비 가담 모두 흠잡을 데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교체에 그 자신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스킵의 투입 이후 토트넘의 중원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볼 소유율은 높아졌지만 정작 유효한 공격 기회는 줄어들었어요. 스킵은 분명 패스 능력이 뛰어난 선수지만 호이비에르가 보여줬던 박스2 박스 역할을 대신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수비 시에는 더욱 그랬고요. 후반 30분 세 번째이자 마지막 교체가 이뤄졌어요. 페리시치가 빠지고 세세뇽이 들어왔습니다. 좌측 윙백 자리에서 공격적인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정작 세세뇽은 수비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였어요. 이 교체 역시 전술적 논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세 번의 교체가 모두 완료된 후 토트넘의 전술적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선수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개별적으로 플레이하고 있었고 조직적인 움직임은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본머스 선수들조차 토트넘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답답했던 건 공격 상황에서의 혼란이었어요. 케인은 볼을 받기 위해 중원까지 내려왔고 리치알리손은 박스 안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윙에서는 세세뇽과 에머슨이 각각 다른 타이밍의 오버래핑을 시도했지만 중앙의 지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어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후반 35분경에는 더욱 당황스러운 장면이 벌어졌어요. 토트넘이 코너킥 기회를 얻었는데 키커가 누가 될지를 놓고 선수들끼리 혼란이 있었거든요. 결국 스킵이 찼지만 볼은 첫 번째 수비수에게 맡기고 말았습니다. 기본적인 세트피스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벤치에서 프랭크 감독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일어서서 선수들에게 지시를 내렸지만 필드 위의 선수들은 그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소통의 단절이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기록지에 단어 하나를 남겼습니다. 무계획. 어떤 명확한 전술적 의도도 일관된 방향성도 찾을 수 없었던 후반전이었거든요. 개막전에서 보여줬던 조직력은 어디로 갔는지 선수들은 혼란 속에서 각자 도생하고 있었습니다. 후반 마지막 10분이 다가오며 토트넘의 절망적인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본머스는 1대0 리드를 지키기 위해 더욱 수비적으로 변했고 토트넘은 골을 넣기 위해 무작정 선수들을 공격진으로 올려보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팀의 밸런스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후반 40분 마지막 희망처럼 보였던 상황이 있었어요. 에머슨이 우측에서 깊숙이 파고들어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고 박스 안에서 케인이 완벽한 위치를 잡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헤딩은 골대 바로 위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집단적인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추가 시간 3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토트넘은 골키퍼까지 올려보내며 총 공세를 펼쳤어요. 코너킥 상황에서 모든 선수가 박스 안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공이 올라오고 혼전 속에서 리치 알리손의 발끝을 스쳤지만 그 슛은 골키퍼의 품 안으로 들어갔어요.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추가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스킵이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마지막 슛을 날렸습니다. 공은 골대를 크게 벗어나 관중석으로 날아갔어요. 그와 동시에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 종료였습니다. 휘슬 소리와 함께 쏟아지기 시작한 야유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셌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팬들의 실망 섞인 목소리였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세했어요. 특히 남쪽 스탠드에서 들려오는 야유는 정말 매서웠습니다. 선수들의 이름을 부르며 질책하는 소리도 들렸고요. 가장 안타까웠던 건 일부 팬들이 고개를 젓으며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었어요. 경기가 끝나기도 전에 등을 돌리는 팬들을 보는 건 언제나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어린 팬들이 부모 손을 잡고 실망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나서는 모습은 더욱 그랬어요. 선수들은 관중석을 향해 사과의 의미로 박수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건 더 큰 야유뿐이었습니다. 케인이 팬들을 향해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그마저도 일부 팬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로메로는 여전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시몬스는 벤치에서 멍한 표정으로 경기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커룸으로 향하는 선수들의 뒷모습은 무거웠습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의 어깨가 크게 처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이들에게는 처음 겪어보는 경험이었을 겁니다. 홈에서 이렇게 완패하고 팬들의 직접적인 비판을 받는 상황 말이죠. 저는 경기 직후 BBC 생중계와 소셜미디어를 동시에 모니터링했습니다.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단순히 패배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 팀의 방향성 자체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교체 타이밍과 전술적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어요. 경기장을 빠져나오며 마지막으로 본 것은 텅 빈 피치였습니다. 잔디 위에는 경기 중 떨어진 몇 개의 물병과 테이프 조각들만 남아 있었어요. 조명이 하나씩 꺼져가는 스타디움은 마치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기사를 정리하며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전술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붕괴라고. 그 문장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게 될지는 아직 몰랐어요. 경기장을 떠나는 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어떤 단어로 오늘의 참담함을 표현해야 할지 말입니다. 라커룸에서 나온 선수들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로메로는 여전히 자책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할 뿐이었어요. 시몬스는 벤치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혼란과 좌절이 동시에 읽혔거든요. 프랭크 감독의 기자회견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전술적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선수들의 멘탈 관리 부족도 시인했습니다. 특히 교체 타이밍에 대한 질문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클럽하우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지난 시즌의 영광스러운 순간들, 특히 7번.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골을 넣고 환호하는 장면들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그 사진 속 선수의 리더십, 결정력,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의 침착함. 지금 이 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스타디움을 완전히 비우는 데까지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청소부들이 관중석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빈 피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축구는 결국 사람의 게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술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마지막 기사의 결론 부분을 쓰며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솔직한 문장을 택했어요. 이 팀에는 전략도 리더도 해결사도 없었다고. 단 하나 분명한 건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름을 타이핑하는 순간 지난 6개월간의 변화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아시안컵에서의 부상,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이적, 그리고 남겨진 팀의 혼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선수의 부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편집부에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빈자리의 무게. 내일 아침 시카고의 독자들이 이 기사를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런던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고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스타디움을 빠져나오며 카메라를 껐을 때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끝났지만 토트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경기장을 떠나는 팬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지막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깜빡이는 커서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무엇부터 써야 할지, 어떤 단어로 오늘의 참담함을 표현해야 할지 말입니다. 라커룸에서 나온 선수들의 표정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로메로는 여전히 자책골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케인은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할 뿐이었어요. 시몬스는 벤치에 앉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혼란과 좌절이 동시에 읽혔거든요. 프랭크 감독의 기자회견은 더욱 참담했습니다. 그는 준비된 답변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전술적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선수들의 멘탈 관리 부족도 시인했습니다. 특히 교체 타이밍에 대한 질문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그 자신도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클럽하우스 복도를 걸으며 벽에 걸린 사진들을 다시 보았습니다. 지난 시즌의 영광스러운 순간들, 특히 7번.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골을 넣고 환호하는 장면들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그 사진 속 선수의 리더십, 결정력, 그리고 클러치 상황에서의 침착함. 지금 이 팀에게는 그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스타디움을 완전히 비우는 데까지 1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청소부들이 관중석을 정리하는 동안 저는 빈 피치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축구는 결국 사람의 게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전술도 중요하고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책임을 질 수 있는 리더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마지막 기사의 결론 부분을 쓰며 손이 멈췄습니다. 어떤 표현이 가장 적절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가장 솔직한 문장을 택했어요. 이 팀에는 전략도 리더도 해결사도 없었다고. 단 하나 분명한 건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결코 대체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이름을 타이핑하는 순간 지난 6개월간의 변화가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아시안컵에서의 부상,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이적, 그리고 남겨진 팀의 혼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한 선수의 부재가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편집부에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빈자리의 무게. 내일 아침 시카고의 독자들이 이 기사를 읽으며 무슨 생각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런던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고 택시 창밖으로 지나가는 네온사인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스타디움을 빠져나오며 카메라를 껐을 때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끝났지만 토트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